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술 속 시간 여행을 떠나요. 11단원 미술 작품과 미술가 탐구하기입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는 여러가지 미술 작품과 미술가를 살펴보고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체험활동으로 미술 보물상자 열어보기, 즉 미술 작품과 만나기, 감상활동으로 미술 작품과 미술가에 관한 이야기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미술 보물상자를 열어서 미술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미술이란 보물상자를 열면 무엇이 나올까요? 보물상자 속에 있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나봅시다. 여기서 미술 작품이란 미술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작물을 말해요. 보물상자에서 나온 첫 번째 미술 작품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잔의 우유 주전자와 과일 정물이란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네, 사과처럼 보이죠? 이 작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탁자가 보는 이의 시선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뒤에 배치된 사물도 잘 보이게 그려져 있어요. 세자는 일단 특정 부분의 그림을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하여 그린 다음 몇 시간이나 며칠 뒤에 같은 부분의 각도를 조금 바꿔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자, 그러면 세잔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 화가 폴 세잔입니다. 세잔은 주제가 되는 자연물을 자신이 배치하고 싶은 대로 구성하여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그리는 정물화를 좋아했어요. 특히 자신의 스튜디오에 있는 실제 사물들을 배치하여 그린 정물화로 유명한데요. 사물의 상하 좌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색의 조화와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르게 보이는 정물들의 표현에 힘썼다고 합니다. 세잔의 아버지는 은행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재력으로 아들을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잔이 법과대학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결국 법과대학에 진학했지만 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해요. 네, 바로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법 공부는 너무 지루했죠. 그래서 결국 1861년 세잔은 법 공부를 그만두고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잔의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세잔은 유독 사과나 오렌지 등의 과일 정물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모델이 고정된 포즈를 오랫동안 취해야 하는 인물화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풍경화와는 달리 정물은 시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물은 내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꿔도 괜찮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였습니다. 폴 세잔의 또 다른 그림, 역시 과일 정물이죠. 지금 사과와 오렌지 등의 과일이 보이는데요. 세잔이 그린 사과가 우리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곽선도 그림자도 진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세잔 이전의 사과는 붉은 색칠을 기본으로 하고 빛과 그림자, 반사광 등을 넣어서 사과처럼 보이게 하는 정해진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잔은 사과를 입체적이고 둥글게 표현하기 위해서 물감을 섞지 않고 순색으로 붓질을 하였습니다. 붓질의 방향이나 터치로 생긴 자연스러운 반짝거림으로 보는 사람이 더 사과라고 느낄 수 있게 했죠. 다시 말해서 사과라는 동그라미 형태를 면과 붓질로 더욱 동그라미처럼 보이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궁금한데요.
사실 이 작품은 지옥의 문의 일부분입니다. 어디에 이 작품이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바로 여기에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부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어깨와 팔 부분의 비율이 다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구성되었어요. 이는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그 관람자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데요. 이러한 인체 비율의 부조화는 조각상의 옆에서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대적으로 큰 머리와 어깨, 그리고 팔로 인해서 조각상은 전체적으로 더욱 육중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 작품은 네, 이분이 바로 최정화 작가인데요.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한 대표 작가로 손꼽힙니다. 최정화 작가는 영화, 공연,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전시기획, 설치미술, 공공미술 등 여러 방면에서 아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작품은 최정화 작가의 민들레라는 설치미술 작품이에요.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 무엇인지 알겠나요? 네, 바로 이 청주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작년 공예 비엔날레 때 이 작품을 설치했었어요. 최정화 작가는 너와 나의 밥그릇으로 민들레 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밥그릇과 냄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정화 작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예술로 만들어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술은 작가의 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래서 최정화 작가는 최정화가 수십만 명 나왔으면 좋겠다. 이 신화가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 작품의 제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정화 작가의 민들레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했던 개인전 최정화 꽃숲의 일환으로 행해진 모으자 공공미술 프로젝트였어요. 최정화 작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재래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련되지 않은 플라스틱 바구니, 서민적인 그릇, 냄비, 접시, 상,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그런 보편적인 재료들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이면 민들레 꽃을 구성하고 있는 꽃잎 하나하나가 다 밥그릇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것이 보이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최정화 작가처럼 집 안에 있는 식기들, 도구들을 모아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네, 이 작품은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의 얼굴에 해당되는 부위가 우리가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것은 본래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부위는 자전거의 안장에서 얼굴을 만들었고, 뿔은 앞바퀴 운전대 손잡이에서 떼어온 것입니다. 작가의 손을 거친 과정이라야 용접과 약간의 청동 작업뿐인데요. 이 작품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전거 한 대는 다 있을 거예요. 이 재료들이 자전거에 붙어 있을 때는 자전거의 부속 기능을 담당하지만, 피카소가 안장과 손잡이를 떼어 결합하자 황소 머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체가 원래 기능을 잃고 조형적인 특성, 이런 작품의 소재를 띠게 될 때 이를 오브제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람객은 자전거의 안장이나 손잡이를 보면서 작가가 창조한 예술작품인 황소 머리를 떠올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입니다. 프랑스 미술의 영향을 받아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르누아르, 툴, 뭉크, 고겐, 고흐 등 거장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기 청색 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등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교사였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초급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했고 졸업이 어려울 정도로 학습 능력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물상자 속 미술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청사기 철화 어문 장군입니다. 주둥이 부분이 좁은데 무엇을 담는 데 쓰였을까요? 네, 이것은 물, 술, 간장 등을 담아 옮길 때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분청사기 철화 어문 장군은 크고 긴 원통을 누인 듯한 형태의 양쪽 마구리를 다소 평평하게 다듬은 장군으로 주둥이의 반대편에는 굽을 붙여 세우기 좋도록 하였습니다. 표면에는 검은색을 띠는 철사 안료로 당시 유행하던 커다란 물고기와 변형된 모란꽃을 힘차게 그려 넣었습니다. 물고기와 모란은 철화 분청사기에서 매우 즐겨 사용되던 문양 소재이지만 이 작품은 마치 물고기의 등 위에 모란이 피어있는 것과 같이 독특한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철화 분청사기는 충남 계룡산 일대에서 주로 제작되었으며 이 작품 역시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도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고흐가 그린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직접 밤하늘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았던 밤하늘을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에요. 고흐는 별들이 반짝이며 빛의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란색의 별들과 달리 물결치듯 움직이며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는 듯 보여요. 왼쪽에 높이 솟아올라 불꽃처럼 보이는 것은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합니다. 고흐는 생내미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12개월 동안 되풀이되는 발작에 시달리면서도 이따금 그림을 그렸어요. 고흐는 고겐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동생에게 모든 생활비를 받았어야 한다는 미안함과 그림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죠. 바로 바실리 칸딘스키의 동심원이 있는 정사각형이란 그림입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 태생으로 추상 미술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선으로 이루어진 원은 영원을 상징합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세요.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죠?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그 밑에 나무 사이로 일가족 3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작가 장욱진의 가로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해가 둥실 하늘 위로 떠오른 맑은 날, 어느 일가족이 산책을 나섰어요. 네 그루의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정겨웠는지 들깨하고 소까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 순수하고 재미있죠? 화가 장욱진은 이 작품처럼 순수하면서 동화적인 느낌들의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나는 심플하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작품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려낸 듯 단순하면서도 해학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거의 대부분 5호 이하의 작은 크기를 고집하였는데 겉보기엔 작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조그마한 크기가 어린이의 순수함이 담긴 그의 작품에 더욱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작품 카드 분류하기 게임을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작품을 분류해 볼 건데요. 미술교과서 81쪽 활동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9개의 작품 사진이 보입니다. 우리가 모두 살펴본 작품이죠. 이 작품들을 분류 기준을 표현 주제, 표현 재료, 표현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 동물이 나타나 있는 작품, 사람을 표현한 작품, 식물이 나타나 있는 작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9개의 그림 사진을 가위로 오려서 하나의 표현 기준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또 다른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최정화 작가의 꽃나무죠. 그 옆에 있는 두 번째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세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세잔의 우유 주전자와 과일 정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 여섯 번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일곱 번째 칸딘스키의 동심원이 있는 사각형들, 그리고 여덟 번째 장욱진의 가로수, 아홉 번째 조선시대 분청사기 철화 어문 장군입니다. 분류 활동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2개 내지 4개를 세웁니다. 기준에 따라 분류한 카드를 A4 용지를 십자 모양으로 접은 후 붙여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분류한 내용을 소개해 봅시다. 분류 활동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식물, 사람, 동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 보았죠?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 보세요. 마무리 정리해 봅시다.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고 미술에 관해서 알게 된 점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은 주제, 표현 재료, 표현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리고 미술 작품은 같은 주제로 표현을 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술 작품은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으로 1교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